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팩트 소식을 논리 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게 맞나?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싶은데요. 법은 멈춰있고 경제는 무너지고 외교는 불안정하고 참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조용히 지내시던 분인데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재명에 대한 개인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번졌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낙연 총리가 정말 뼈있는 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천천히 우리 퇴근TV 가족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 총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있다, 우려했던 대로다, 위기가 먹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다.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부터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원은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들어 다수의 헌법 해석을 뒤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실험은 막바지에 왔다. 위헌 시비를 받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더해 대법관 증언,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으로 사법부 장악까지 서두른다. 이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할까? 개인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번졌다. 개인 인사로 공직사회가 도덕성에 둔감해지고 있다. 언론은 주눅들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둘째는 경제 위기를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저희 같은 이제 청년이죠. 청년을 거론했는데요. 청년 실업 증가는 이미 심각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정리되지 못한 철강과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이 급감했다. 대미 투자액 5천억 달러, 695조 원은 내년 예산안 규모 728조 원에 필적한다. GDP 대비 일본의 2배, 유럽의 7배다. 국민 1인당 결국 1350만원 꼴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투자액이 90조 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695조 원은 재정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게다가 투자금의 사용처도 수익 배분도 미국이 정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입을 따로 약속했다. 이제 기업들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다. 그렇잖아도 주력 산업인 석유 화학이 무너졌고 철강도 흔들린다. 그런데도 산업과 수출 대책보다 빚내서 돈 뿌리기가 두드러진다. 국가 부채 급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래서는 미래가 위태롭다. 이렇게 경제 위기도 거론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외 관계 위기입니다. 정부도 대외 관계의 근간으로 인정한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칠게 표출한다. 한국 측은 혹시 모를 정치적 불상사는 피했지만 턱없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 그 와중에 중국, 러시아, 북한은 연대를 가시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되레 커졌다. 대외 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다듬고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 표변에 무능이 겹치면 최악이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제일 먼저 지적한 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5개의 재판이 모두 멈춘 상황, 그것을 거론을 하면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확대 해석해서 사실상 대통령은 법의 심판에서 벗어난 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언, 법관 외부 평가 같은 제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대통령의 개인 리스크 때문에 국가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지금은 권력의 이해에 따라 제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법치주의, 권력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서 그러한 토대만이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을 위한 민주주의가 변질된 것 같아 큰 우려를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건 단순히 현재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법치 기반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경제를 이제 지적을 했었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이미 생활 곳곳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취업도 힘든데 생활비까지 치솟고 있고, 게다가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철강과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같은 주력 산업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산업 전략보다는 단순히 재정을 풀어 뭐를 풀죠? 빚을 내서 돈을 뿌리는 방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위기의 본질은 외면하고 눈앞의 불만만 잠재우려는 임시방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고스란히 청년 세대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물가는 올라서 생활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기업은 결국 투자를 줄이니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무분별하게 늘어난 국가부채, 결국 누가 떠안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2030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즉, 지금의 경제 정책은 현재의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바로 세 번째, 대외관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 러시아, 북한 연대를 강화하면서 우리 안보 환경은 더 불안정해지고 있죠. 외교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관성 없는 정책, 순간적인 정치 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안정한 외교는 우리 경제에서도 안보에도 악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태근TV 가족분들, 바로 신뢰와 일관성입니다. 만약 정권이 자기 유불리에 따라 동맥을 흔들고 대외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떠안습니까? 국민이 다 떠안게 됩니다. 청년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교가 불안하면 국가적 긴장은 물론이고 투자와 취업 같은 실질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외 관계 위기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태근TV 가족분들, 이낙연 전 총리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경제, 대외관계 세 가지 위기에 동시에 빠져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공통된 배경은 대통령의 개인 리스크, 즉 개인 문제를 국가 전체가 떠안고 있다는 현실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정권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 외교 이런 것들이 동시에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저희 청년 세대와 국민 전체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정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치, 미래를 위한 경제, 그러한 전략과 국가를 위한 외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서 만들어간다면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다시금 정의는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TNTV 가족분들 오늘도 이렇게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저에 대한 생각과 이낙연 총리에 대한 심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